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소속 홍준표 전 대표 과연 당선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대구 매일신문, 그냥 매일신문이죠. 매일신문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매일신문과 TBC, 이게 이제 대구방송이죠. 대구방송이 소셜 데이터 리서치라는 곳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3월 28일, 29일, 오늘이 30일이니까 주말에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홍준표 후보가 33.5,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가 32.9, 이게 0.6%포인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25.7%, 그 다음에 지지 후보 없음이 3.1%.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선두다. 그런데 0.6%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사실은 그 오차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주 안쪽에 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지 후보 없음이 3.1%밖에 안 된다. 이것도 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에 맞는다면 결국 대구 수성 의뢰 유권자들은 상당수가 이미 다 정해놨다. 누구를 지지할지 정해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 믿어지지만 정말 지지 후보 없음. 왜 그러냐면 홍준표, 이인선, 이상식 이 세 후보의 그 지지율을 다 합치면요 9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지지 후보 없음, 뭐 모름 무응답 이런 것까지 다 합해도 10%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 지금 이제 보름 이상 남았는데 선거가 그렇게 그 유권자들이 다 지지 후보를 결정했을까 하는 의문은 남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조사 결과로는 이렇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조사에서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하는 것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도 아주 엇비슷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37.0, 이인선 35.5, 이상식 20.1, 이게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도 비슷하고 지지율도 비슷하고 이렇게 돼서 자, 과연 홍준표 후보의 금배지, 이게 가능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대구라는 곳이요, 약간 좀 다른 지방과 다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석에서 보면 아유 뭐 여자가 무슨 국회의원이라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많습니다.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우선 4년 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4년 전에는 수성을에서 무소속이 누구였냐면 주호영 의원. 왜 그러냐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그룹들이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을 나갔었죠. 나가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이때 무소속 후보로 주호영 의원이 나왔었습니다. 바른정당도 있었고 무소속도 있었지만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바로 지금 그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이인선 전 경상북도 부지사, 이 사람이 결국은 그때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인선 후보하고 그 실제 그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주호영 무소속 후보가 46.8, 이인선이 35.5, 11.3%포인트, 그리고 민주당 정기철 후보가 17.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4년 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때 보면 그때도 매일신문과 TBC, 그러니까 대구방송이 공동 여론조사한 것이 4년 전에 4.13 총선인데 4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호영이 38.9, 이인선이 25.9. 이렇게 되면 요 차이가 한 13%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이때는 부동층이 28.1%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조사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 뭐 이게 또는 뭐 모름 무응답 이런 것들이 10%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을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년 전에 3월 26일 날 조선일보와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했던 것은 주호영이 40.0, 이인선이 22.9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는 주호영 46.8, 이인선 35.5 그렇게 돼서 주호영 그 후보 쪽으로 훨씬 더 쏠림 현상이 있었다. 근데 이 4년 전에는 이인선 후보가 사실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를 했지만 뭐 그렇게 이름이 났던 후보는 아닙니다. 물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던 점이 좀 다른 점이었죠. 그런데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서도 35.5%, 그래서 주호영 의원하고 거의 11.3%포인트 차이로 패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인선 후보는 두 번째 출마하는 것이고, 미래통합당 공천으로 출마하는 것이고, 주호영 의원은 수성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 그래서 수성을 해서 맞붙게 됐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대구에서 여성 후보가 나왔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언제 했었냐면 1998년 4월 2일 이 보궐선거였었는데,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경예천 보궐선거에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문경예천에 나왔으면 됐을 텐데,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이때는 1998년이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2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될까 말까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김대중 정부 초기 정부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이 이 선거는 꼭 이겨야 된다. 근데 달성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박근혜 씨한테 문경예천이 아니라 달성으로 나가달라, 이렇게 권유를 했고, 달성은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라고 본인이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 선거를 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달성에서 출마를 했는데, 이 당시에 여론조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기자였습니다. 이때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엄삼탁, 그때 이제 그 새천년 민주당이죠. 새천년 민주당의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 이 사람이 거의 40% 정도 나오고요. 박근혜 후보는요, 한 3%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압도적 차이로 엄삼탁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으로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에 막상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박근혜 후보가 달성의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전부 박근혜 후보를 보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걸 손에 쥐어주면서 우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온 기자들 얘기했던,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근데 여론조사는 거의 2배 정도 차이로 엄삼탁 후보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삼탁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는요, 박근혜 후보가 60%를 넘는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틀렸던 여론조사 결과가 대구에서, 달성에서 있었다. 또 하나, 그 몇 년 전이죠. 1994년 8월 2일에도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박철원 의원, 잘 아시죠? 박철원 의원이 이제 슬롯머신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의원직이 상실되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누구를 내느냐, 이것 때문에 당내, 그땐 자민련에서 후보를 냈었죠. 그래서 누구를 내느냐는 것 때문에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있을 때, 많은 자민련의 그 대구 경북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무슨 여자를 후보로 내느냐, 이렇게 실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JP가 아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사람은 누구냐? 박철원 의원의 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현경자 후보를 냈습니다. 당선됐죠. 당연히 당선됐죠. 그런 결론이 있었는데, 이 두 케이스는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아무래도 그 투표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 그 약간 좀 특이점 이런 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4년 전에 주호영, 이인선 대결에서는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엇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맞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론조사보다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좁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4년 후에
바로 그 이인선 후보가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무소속 주호영이 아니고 무소속 홍준표하고 맞붙는 사태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수성을 해서 선거에 출마한 거는 처음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4년 전에도 이미 3차례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압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는 수성을 해서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구에서 뭐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인선 후보의 경쟁력도 지금 2번째니까 그 지역에서 2번째니까 경쟁력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지 이인선 후보가 당선될지 이 0.6%포인트 정도의 이 지지율을 보고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25.7%까지 얻고 있다?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경우에 지금 현재 대구에서 반민주당 그런 흐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20%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5.7%포인트 정도의 하여튼 거품이 있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홍준표, 이인선의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지지 후보 없음 3.1% 또는 모름 무응답 요게 이제 10%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동향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저보고 누가 자 그럼 여러 설명 말고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O냐 X냐? 홍준표 후보는 당선될 것이냐 당선되지 않을 것이냐 O냐 X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낙선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의 선례 과거 대구에서 여성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그렇게 그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그런데 94년에도 당선됐고 그 다음에 98년에도 당선됐고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20년 훨씬 더 된 얘기죠. 그렇긴 하지만 이 대구 유권자들의 특성이 여성 후보를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다른 지역보다는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현재 대구에 있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인선 후보에 대한 지지표가 약간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현재는 홍준표 후보가 정말 미세하게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투표 4월 15일 날 투표 날에 가면 그러면 아마 이인선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간 숨은 표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보고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누가 당선될 것이냐 그러면 저는 이인선 후보가 당선된다는 쪽에 오히려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낙선하는 것 아니냐 이건 제 예상입니다만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저는 이 시점에 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보름 이상 남아있죠.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좀 혼전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홍준표 금배지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켜보고 계속해서 또 여론조사도 나오고 현지 분위기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근데 홍준표 후보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니까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본인의 선거운동의 어려움 이런 거를 토로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매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